깊은 산골 마을의 새벽, 지수는 첫 빛이 스며들자마자 눈을 떴다. 어젯밤 할머니의 임종을 지키느라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할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잡아드렸지만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들어드리지 못했다. 지호 보고 싶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다. 부모님이 일찍 떠난 후 할머니와 동생 지호와 살아왔는데 이제 할머니마저 떠나버렸다. 거울 앞에서 긴 머리를 단정히 묶으며 비친 얼굴은 23살 치고 너무 지친 표정이었다. 한숨을 내쉬며 다시 한번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라는 기계적인 목소리만 들려왔다. 지호야, 제발 전화 좀 받아.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호는 대학 입학 후 서울로 떠난 지 2달째. 처음엔 가끔 연락이 오다가 한 달 전부터 완전히 두절된 상태였다.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알리려 해도 번호는 계속 꺼져 있었다. 텅 빈 방에 남겨진 지호의 옷가지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수는 할머니가 누워 계신 방으로 들어갔다. 이제는 차갑게 식어버린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지호 꼭 데려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동생 없이 장례를 치를 수는 없어요. 아침이 밝아오자 마을에는 소식이 퍼졌다. 지수의 집 앞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만석 이장이 제일 먼저 도착했다. 지수야, 정말 힘들겠구나. 장례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 지수는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이장님, 동생을 데려와야 해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지호를 찾으셨어요. 장례는 제가 지호를 데려오고 나서 치르겠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얼마 안 되는 돈을 확인하고 지수는 작은 가방을 꾸렸다. 지호의 사진과 학교 주소를 챙겼다.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지수는 서울행 버스를 기다렸다.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마을 버스가 도착하자 지수는 심호흡을 하고 올라탔다. 버스 창가에 머리를 기대며 지수는 지호의 사진을 바라봤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연락이 끊긴 걸까? 지호야, 어디 있든 꼭 찾을 거야. 할머니 장례식에 함께 해야지.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눈물처럼 하늘도 함께 울고 있는 듯했다. 서울역은 지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몇 배는 더 복잡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방송 안내와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잠시 길을 잃은 듯했다. 고향에서 새벽 버스를 타고 온 탓에 눈은 퀭하고 온몸은 뻐근했다. 지수는 가방에서 지호의 대학 입학 서류를 꺼냈다. 서류에 적힌 기숙사 주소가 그나마 유일한 단서였다. 이 주소가 어디쯤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수는 용기를 내어 역 안내소를 찾았다. 친절한 직원이 지도를 펼쳐 설명해줬지만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를 보자 더 혼란스러워졌다. 처음 타보는 지하철은 복잡했고 2번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 대학 기숙사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다. 현관에서 학생증을 확인하는 직원이 지수를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방문자 출입은 사전 예약해야 해요. 지수는 간절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제 동생이 연락이 안 돼서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소식을 전할 수가 없어서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명단을 확인했다. 김지호 303호 학생 맞죠? 한 달 전에 기숙사 나갔어요. 밀린 기숙사비도 안 내고 그냥 짐만 챙겨서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지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동생은 기숙사에도 없었다. 혹시 어디로 갔는지 직원은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지호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봤지만 아는 학생은 없었다. 완전히 어두워진 밤, 지수는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서울역으로 돌아왔다. 역 주변을 배회하며 지수는 계속해서 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만 들릴 뿐이었다. 역 앞 벤치에 지친 몸을 기댄 채 지수는 지호의 수첩을 꺼내 연락처들을 살펴봤다. 대부분 고향 친구들 번호였다. 그때였다. 역 구석 벤치에서 웅크리고 있는 한 젊은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이 낯설지 않았다. 지호가 대학 입학하며 할머니가 사준 진한 청색 재킷이었다. 지수의 시선이 재킷 팔꿈치 부분에 고정됐다. 그곳에는 독특한 나비 모양의 자수가 놓여 있었다.
지호가 축구하다 찢어진 재킷을 지수가 직접 수선하며 놓아준 자수였다. 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급히 다가가 그를 불렀다. 지호야?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지호가 아니었다. 그 옷 우리 동생 거예요. 팔꿈치 부분의 나비 자수는 제가 직접 놓은 거고요.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죠?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재킷의 팔꿈치를 내려다보았다. 나비 자수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이거요? 모르겠어요. 제가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나요. 지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기억상실? 영화에서나 보던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저기 같이 밥이라도 드실래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역 근처 24시간 식당에서 현우는 음식을 조용히 먹었다. 지수가 주문한 김치찌개를 앞에 두고 있는 그의 식사 방식에는 뭔가 달랐다. 수저를 쥐는 손길부터 음식을 대하는 예절까지 길거리에서 지내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정했다.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세요? 이름도요? 현우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다. 처음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주머니에 현우라는 이름이 적힌 종이 조각이 있었어요. 그게 제 이름인 것 같아요. 지수는 그를 현우라 부르기로 했다. 그 재킷은 어떻게 가지게 되신 거예요? 현우는 재킷을 다시 살펴보았다. 누군가가 건네준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지수는 마음속에 의문이 커졌다. 동생이 사라진 것과 이 남자의 등장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 혹시 제 동생 본 적은 없어요? 19살인데 저보다 조금 큰 키의 학생 같은 모습이에요. 현우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식사를 마치고 그를 그냥 보내기엔 동생과의 연결고리가 마음에 걸렸다. 일단 오늘은 찜질방에서 자는 게 어떨까요? 내일부터 동생도 찾고 당신 기억도 찾아보면 어떨까요? 역 근처 24시간 찜질방을 찾았다. 저렴한 입장료에 샤워도 할 수 있고 하룻밤 잘 수 있어 여행자들에게 인기였다. 찜질방에서 깨끗이 씻은 현우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수염을 깎고 머리를 정돈하니 그의 본래 모습이 드러났다. 깔끔한 이목구비와 단정한 인상은 노숙자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찜질방 내 인터넷 코너를 이용해 동생을 찾는 전단지를 만들었다. 동생의 사진과 연락처 그리고 동생을 찾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라는 간절한 메시지가 담긴 종이었다. 이걸 나눠주는 걸 도와줄래요? 대신 제가 당신 기억 찾는데도 도와드릴게요. 지수의 제안에 현우는 고맙다는 듯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대학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게시판을 다니며 전단지를 나눠주기 시작했다. 지수는 지호가 다니던 대학 주변을 중심으로 살폈고 현우는 그녀를 묵묵히 도왔다. 하루 종일 다녔지만 지호의 소식은 없었다. 지수는 지쳐 벤치에 앉았다. 이제 어디를 더 가봐야 할까요? 지수의 허탈한 물음에 현우가 조심스레 대답했다. 내일은 경찰서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그 말에 지수는 멈칫했다. 낮에 경찰서를 지나칠 때 현우가 몸을 움츠리는 걸 봤던 기억이 났다. 혹시 당신 경찰이 무서워요? 현우의 표정이 굳었다. 모르겠어요. 그냥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어느 날 대학 학생회관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던 중 낯선 학생 하나가 지수에게 다가왔다. 저기 혹시 김지호 찾는 분이세요? 지수의 눈이 커졌다. 네, 저희 동생인데요. 아세요? 같은 과 친구인데 한 달 전쯤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하더니 사라졌어요. 요즘은 강남 쪽 클럽에서 알바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클럽 알바라는 말에 지수는 당황했다. 건실하게만 보였던 동생이 그런 곳에서 일하고 있다니 믿기지 어려웠다. 혹시 정확한 위치 알아요? 학생은 머뭇거리더니 핸드폰을 꺼냈다. 여기 메모해 드릴게요. 직접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지수와 현우는 학생이 알려준 강남의 클럽 앞에 도착했다. 화려한 네온 사인과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에 지수는 주눅이 들었다. 현우는 잠시 건물을 살폈다. 들어가요. 동생을 찾아야 하니까 어색한 차림의 두 사람이 클럽에 들어서자 웬일인지 경비원이 현우를 유심히 바라봤다. 현우는 익숙하다는 듯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혼잡한 클럽 내부를 헤매던 중 구석바에서 술을 서빙하는 지호를 발견했다. 지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지호야.
지수가 외쳤지만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묻혀버렸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지호는 마침내 지수를 알아봤다. 그의 얼굴에 순간 놀라움이 스쳤다. 그리고 이내 당혹감으로 바뀌었다. 누나, 여긴 어떻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연락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나중에 얘기하자. 일단 여기서 나가자. 세 사람이 클럽 밖으로 나오던 순간 웬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현우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강남역에서 봤던 그 남자의 부하들로 보였다. 저기 있습니다. 남자들이 현우를 가리키며 외쳤다. 현우는 반사적으로 지수와 지호를 끌고 달리기 시작했다. 비가 내리는 골목길을 따라 세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도망쳤다. 어두운 골목에서 방향을 잃고 달리던 현우가 갑자기 미끄러졌고 그는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현우 씨. 지수가 놀라 그에게 달려갔다. 현우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머리를 감쌌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괜찮아요? 지수가 손수건으로 그의 상처를 누르며 물었다.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강성그룹 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누나, 이 사람 누구야? 왜 저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야? 지수는 현우를 부축하며 설명했다. 지호야, 이 사람은 현우 씨인데 기억을 잃었대. 근데 내 재킷을 입고 있어서 지호의 눈이 커졌다. 내 재킷? 아, 그거 한 달 전에 잃어버렸는데. 현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난 강성그룹의 회장 아들이었어. 지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요? 그 강성그룹이요? 세 사람은 골목길 깊숙한 곳으로 숨었다.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다. 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죠? 현우가 설명을 시작하려는 찰나 갑자기 찾아온 강한 두통에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머리를 감싸 쥐고 눈을 꽉 감았다. 눈앞에 번쩍이는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다. 어두운 주차장, 다툼, 그리고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공포스러운 느낌. 현우 씨. 지수가 놀라서 그의 어깨를 잡았다. 현우가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그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혼란스러웠던 눈빛이 이제는 일종의 깨달음을 담고 있었다. 교통사고였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군가 나를 의도적으로 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호가 경계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당신 대체 누구세요? 현우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다. 강성그룹이라는 회사와 관련이 있어요. 무슨 비리를 발견했던 것 같은데. 지호의 눈이 커졌다. 강성그룹? 그 재벌 회사요? 현우는 문득 자신의 재킷 안쪽을 뒤졌다. 그의 손길이 안감 어딘가를 더듬었다. 여기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수는 지호에게 조용히 물었다. 내 재킷엔 특별한 게 있었어? 지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평범한 재킷이었어. 그런데 현우의 손이 안감에서 작은 칼집을 발견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파헤쳐 그 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이거야. 현우의 눈이 빛났다. 손에 쥔 USB를 바라보는 그의 표정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저기 가까운 PC방 가서 확인해 볼까요? 지호가 제안했다. 세 사람은 비를 뚫고 골목 끝 24시간 PC방으로 향했다. USB를 꽂자 복잡한 암호 창이 떴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 직감적으로 일련의 숫자를 입력했다. 놀랍게도 파일이 열렸다. 어떻게 암호를 아셨어요? 지수가 놀라서 물었다. 현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손가락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회계 장부와 비밀 계약서들이 나타났다. 법인 카드 사용 내역, 은닉 자금 흐름도,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목록까지. 지호는 화면을 보며 낮게 휘파람을 불었다. 이거 완전 대형 비리 증거네요. 현우의 기억이 점점 더 선명해졌다. 민상혁 그래. 민상혁 상무가 이 일에 관련되어 있어요. 갑자기 PC방 유리창 너머로 검은 차가 서는 것이 보였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내리고 있었다. 망했다. 어떻게 찾은 거지? 지호가 창밖을 보며 긴장했다. 지수는 재빨리 USB를 빼내 현우에게 건넸다. 우리 뒷문으로 나가요. 세 사람은 PC방 비상구를 통해 황급히 빠져나왔다.
골목길을 따라 달리던 중 지수는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지수는 발목을 잡았다. 현우가 급히 돌아와 그녀를 일으켰다. 괜찮아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발목이 삐었는지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 비는 계속해서 쏟아졌고 뒤에서는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업을게요. 현우는 망설임 없이 지수를 등에 업었다. 지호는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다. 그의 눈에 현우가 누나를 대하는 모습이 특별하게 보였다. 비에 흠뻑 젖은 채 현우는 묵묵히 지수를 업고 걸었다. 미안해요. 저 때문에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괜찮아요. 저도 당신 덕분에 지호를 찾았잖아요. 지수의 말에 현우의 걸음이 잠시 멈췄다. 그 순간 강한 빗줄기가 세 사람을 비췄다. 검은 차가 골목 입구를 막고 서 있었다. 꼼짝 마.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차에서 내려다가왔다. 세 사람은 움직일 수 없었다. 강현우 씨, 저희는 회장님 경호원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남자들 중 리더로 보이는 사람이 공손하게 말했다. 현우는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지수를 더 단단히 업고 뒤로 물러섰다. 어떻게 날 알아요? 회장님이라뇨? 강철진 회장님께서 아드님을 찾고 계십니다. 3개월간 실종되셨었죠. 남자는 천천히 다가와 우산을 현우 위로 펼쳤다. 저희는 민상혁 상무와는 관계없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보내셨습니다. 지수와 지호는 불안한 눈빛으로 현우를 쳐다봤다. 현우의 표정은 혼란스러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안도감도 비쳤다. 아버지, 그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왔다. 현우는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이 친구들도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USB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경호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한 뒤 동의했다. 물론입니다. 바로 회장님께 모시겠습니다. 세 사람은 호화로운 검은색 차에 올랐다. 차는 도시의 불빛을 가르며 강남의 고급 주택가로 향했다. 정문에 도착했을 때 지수와 지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거대한 저택 앞에 서 있는 경비원들이 차를 알아보고 급히 문을 열었다. 정말 대저택이네. 지호가 속삭였다. 차에서 내린 세 사람은 저택으로 안내됐다. 현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집사가 놀란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봤다. 도련님. 현우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다. 집안은 더욱 웅장했다. 높은 천장, 대리석 바닥, 값비싼 예술품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다. 현우는 망설임 없이 계단을 올라 복도를 따라 걸었다. 그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길이었다. 커다란 문 앞에 도착해 현우는 잠시 멈췄다. 아버지. 문이 열리고 중년의 위험 있는 남자가 나타났다. 강철진 회장이었다. 현우야?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강철진은 아들을 바라보다 갑자기 달려와 그를 꽉 안았다. 살아있었구나. 정말 내가 맞구나. 아버지와 아들의 재회 장면에 지수와 지호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강철진 회장의 서재는 묵직한 정막에 휩싸였다. 컴퓨터 화면에는 USB 속 내용이 펼쳐져 있었고 강철진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었다.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다. 강철진은 주먹을 움켜쥐며 중얼거렸다. 현우는 아버지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동안 지수와 지호는 서재 한쪽 소파에 앉아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자식이 절 죽이려 했어요. 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날 밤 일은 분명해요. 강철진은 아들의 어깨를 꽉 잡았다. 내가 실종된 후 민상혁은 내가 스트레스로 도피했다고 했다. 거짓말이에요. 현우가 말했다. 저는 민상혁의 비리를 포착하고 조사하던 중이었어요. 강철진은 통화 버튼을 눌렀다. 비서실장, 지금 당장 경찰청장에게 연락해. 그리고 보안팀은 민상혁의 모든 출입을 통제하라. 현우가 물었다. 강철진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담겼다. 법대로 처리할 거다. 그게 강성그룹의 방식이야. 그때 서재 문이 열리고 집사가 들어왔다. 회장님,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강철진은 지수와 지호를 바라봤다. 비로소 이들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한 듯했다. 이 친구들은? 현우가 설명했다. 제가 기억을 잃고 방황할 때 저를 도와준 은인들이에요. 지수 씨가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강철진은 지수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제 아들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수는 당황해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동생을 찾다가 아침 식사는 웅장한 다이닝룸에서 이루어졌다. 지수와 지호는 평생 본 적 없는 호화로운 식탁에 압도되었다. 식사 중간 강철진이 물었다. 지수 씨는 어떻게 현우를 만나게 되었나요? 지수는 할머니의 부고, 연락 두절된 동생, 그리고 서울역에서 현우를 발견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호도 자신이 겪은 어려움과 클럽에서 일하게 된 사연을 설명했다. 강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었겠군요. 두 분 모두 식사가 끝날 무렵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급히 들어왔다. 회장님,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민상혁 상무가 회사에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강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 이제 끝을 볼 시간이군. 현우도 함께 일어섰다. 저도 가겠습니다. 서재로 돌아간 그들은 경찰과 함께 상황을 논의했다. USB 속 증거는 확실했고 현우의 증언도 있었다. 모든 것이 민상혁의 범죄를 가리키고 있었다. 회사로 가겠습니다. 강철진이 결정했다. 직접 그의 얼굴을 보고 싶군요. 현우는 지수와 지호를 바라봤다. 두 분은 여기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험할 수 있어요. 지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현우를 바라봤다. 조심하세요. 강철진과 현우가 경찰과 함께 떠난 후 지수와 지호는 저택의 거실에 남겨졌다. 넓은 창문으로 보이는 정원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누나, 믿기지 않아. 지호가 중얼거렸다. 우리가 지금 강성그룹 회장 집에 있다니. 지수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현우의 안전이 걱정됐다. 그와 함께한 짧은 시간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 특별한 감정이 자라고 있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저택의 집사는 간식과 차를 가져다 주었지만 지수는 불안함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오후가 되자 텔레비전에서 특별 뉴스가 흘러나왔다. 강성그룹 고위 임원 비리 혐의로 긴급 체포 3개월 전 실종됐던 강현우 후계자 극적 생환 화면에는 수갑을 찬 민상혁이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이 비쳤다. 그리고 강철진과 현우가 함께 서 있는 모습도 보였다. 드디어 끝났네. 지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저녁이 되어 강철진과 현우가 저택으로 돌아왔다. 현우는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모든 게 잘 해결됐어요. 현우가 지수에게 말했다. 민상혁은 체포됐고 공범들도 조사 중이에요. 지수는 미소 지었다. 다행이네요. 강철진은 세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수 씨, 지호 씨, 우리 가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은혜라니요. 저희는 그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지요? 강철진이 부드럽게 물었다. 장례는 어떻게 치르셨나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직 치르지 못했어요. 동생을 찾느라. 강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갔다. 할머니의 장례는 엄숙하게 치러졌다. 장례를 마친 후 지수와 지호는 고향에 남았고 현우는 서울로 돌아갔다. 곧 다시 올게요. 현우의 마지막 인사에 지수는 쓸쓸하게 손을 흔들었다. 한 달 후 마을 입구에 고급차 한 대가 들어왔다. 현우가 내렸다. 그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현우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서울로 함께 가요. 아버지께서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지수는 망설였다. 현우는 지수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지수 씨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요. 지수의 눈이 커졌다. 지금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현우는 미소 지었다. 처음 볼 땐 몰랐지만 기억을 되찾고 나서도 지수 씨를 잊을 수 없었어요. 제 마음의 기억까지 지울 수는 없었나 봐요. 지수는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서로 다른 세계 사람이잖아요. 현우는 지수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세계는 달라도 마음은 같아요. 지수 씨가 있는 곳이 제 세계입니다. 지수는 현우의 고백에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현우 씨를 사랑해요. 둘은 서울로 향했고 강철진 회장은 두 사람의 관계를 축복했다. 아들아,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현우와 지수의 결혼식은 봄날 벚꽃이 만개한 서울의 정원에서 열렸다. 지호는 누나의 신랑 들러리로 나섰고 이장님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도 초대되었다. 지수는 현우의 손을 꼭 잡았다. 어디든 현우 씨와 함께라면 행복할 거예요.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현우는 지호에게 익숙한 청재킷을 건넸다. 이제 다시 주인에게 돌려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지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 재킷은 현우 형의 것이 됐어요. 그 나비자수가 형을 우리 가족에게 데려왔으니까요. 현우는 감사의 마음으로 재킷에 나비자수를 매만졌다. 맞아요. 이 나비가 나를 진짜 내 자리로 인도했으니까.